자, 이제 옷장 또 전략 잡아가야 될 시간입니다. 엠비엔골드의 최현덕 매니저와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 조합으로 가보도록 하죠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십니까. 네. 자, 오늘은 주제는 두 가지인데 원전하고 방산 뭐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원전 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지만 또 체코 원전 본계약 하루 전날 태클이 또 들어왔다고요? 네. 무슨 내용이죠? 그러니까 본계약이 이제 하루 앞두고 지금 산업부 장관도 가는 이제 비행기였고, 네. 한수원에 이제 그 황사은행 같은 경우는 이미 가 있었고, 사인하러 가는 중에. 네. 이게 또 공군 1호기를 띄어서 어. 국회의원들까지 탑승해서 가고 있던 와중에 대대적인 행사를 우리 네. 준비하고 있었는데. 정말 이제 이건 뭐 정말 다 된 밥이었던 건데 네. 거기서 좀 제가 좀 부러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걸 보게 되면은 이제 뭐 너무 좀 안일하게 생각했던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있는데 프랑스에서 네. 태클 걸고 체코 지방 법원인가가 일단 잠시 네. 스탑 이렇게 된 건가요? 그러니까 프랑스 원전이 지금 이제 체코 원전 떨어진 거에 대해서 사실 지금 이제 그 체코 법원에다가 이제 소송을 걸어놓은 건데 네. 이게 지금 원래 같은 경우는 이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제 소송을 걸었던 게 네. 항소까지 거쳐서 기각이 됐기 때문에 아하. 지금 체코 정부에서도 당연히 체코 법원에 낸 것도 기각될 것이다라고 봤던 건데 네. 그렇기 때문에 7일날 계약을 한다고 했던 건데 체코 법원에서는 인용이 돼버린 겁니다. 그러니까는 이 본계약에 서명을 할 수 없는 거고요. 이것 때문에 이제 지금 이미 이제 지금 아마 도착해서 하셨을 텐데 네. 이 서명을 빼고는 뭐 MOU부터 뭐 준비된 건 다 하겠다. 또 의원들끼리 또 지금 회담도 하고요.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침에 금날 출발을 했습니다만 저는 여기서 지금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원전하면은 체코 원전만 보고 있는데 네. 이 전 세계 원전의 하나가 체코 원전인 거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는 체코 원전 때문에 우리가 뭐 우리 어떤 원전 관련 모멘텀이 뭐 확 죽는 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체코 원전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제 반등 나오는 이유는 오히려 지금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백악관에서 이 원전에 대한 어떤 세부 계획을 준비한다고 보도가 나오면서 오히려 지금 미국의 원전 기업들은 다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. 네. 그런 관점에 있어서 체코 원전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뭐 끝난 것도 아니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잠깐 지연되는 거기 때문에 지연될 뿐 원전에 대한 모멘텀은 전혀 어떤 뭐 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죠. 네. 네, 그런 관점에 있어서 오히려 오늘 아침에 좀 급락해서 매수기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체코 원전은 사실 유럽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협의한 게 유럽은 공동 진출하는 걸 협의된 거기 때문에 거의 어떻게 보면은 많이 좀 못 먹을 거란 말이죠. 근데 오히려 지금 중동이나 아시아 같은 경우는 단독 지출로 합의한 거기 때문에 지금 뭐 베트남이나 뭐 나이지리아 이런 데는 다 MOU 체결해 가고 있거든요. 그래서 네. 훨씬 다른 쪽의 모멘텀이 더 크고 특히나 가장 큰 게 이제 미국 내 모멘텀인 건데 지금 트럼프가 원래 원전을 그래도 좀 좋아했던 분인데 네. 지금까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던 부분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. 근데 이제 지금 계속 관세 명령 내려지면서 지금 원전을 이제 좀 강화시키는 그런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다. 곧 나올 것이다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좀 다시 올라갈 수 있다. 좀 이렇게 보기 때문에 원전 쪽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.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요즘 하도 뭐 세상에 별 희한한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이제 본질에 대해서는 최현덕 매니저가 얘기하는 게 전체가 흔들리는 타격을 줄 만한 데미지의 재료, 큰 악재는 아니다. 뭐 저도 좀 그렇게 보고 싶고 체코하고의 원전 수주 계약은 사실 그 이면도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? 체코가 필요한 게 원전뿐일까?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산의 뭐 그런 원 것도 플러스 원 같은 거 있잖아요. 뭐 연결이 좀 될 수 있는데요. 네. 뭐 저는 이제 뭐 체코 원전 수준은 말 그대로 좀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다. 일시적인 잡음. 네. 어쨌든 뭐 이 큰 이변이 없다면 체코의 이제 원전 수주 계약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이유가 네. 지금 세부 조건이 발표가 안 됐어요. 이제 그거를 이제 좀 전문가들하고 약간 추정을 해본다면 약간 여기서 돈을 벌자라는 것보다는 그렇죠. 중동과 유럽 지역의 약간 이제 쇼케이스로 교두보나 상징성으로 그렇죠. 뭐 네. 처음에 포트폴리오 레퍼런스라는 거를 맞습니다. 마련하기 위한 거죠. 약간의 전시 효과를 위해서 거의 이제 이익을 남기지 않고 마진은 예. 뭐 그래서 이제 저기 하고 프랑스랑 웨스팅하우스랑 이제 우리나라 3파전이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우선 협상자가
됐던 이유도 굉장히 경쟁력 있는 조건을 내세웠기 때문에 이제 좀 지정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좀 하고 있어요. 매우 이제 경쟁력 있을 것으로 좀 보고 있고 아무래도 이제 체코 원전 같은 경우 이런 이제 큰 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융적인 이제 그런 네. 뒷받침도 이제 함께 좀 들어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합적인 그런 조건이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았다라고 좀 볼 수 있고 어쨌든 지금 프랑스가 목리를 좀 부리고는 있습니다만 뭐 대세를 거르기는 이미 좀 너무 많이 좀 지난 게 아닌가 역시 뭔가 먹을 거를 좀 나눠달라는 얘기 아닌가요? 뭐 그럴 수도 있는데 뭐 근데 이제 유럽 쪽에서는 사실 이제 그동안 독일하고 프랑스가 거의 양분을 했는데 독일은 이제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좀 빠졌고 네. 프랑스가 좀 열을 올리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오늘 지금 또 방금 나온 뉴스 나오니까 뭐 있는 거나 잘해라 뭐 이런 식으로 프랑스 감사원에서 좀 프랑스 그 전력공사 측에 또 이제 좀 뭐 일종의 좀 태클을 좀 걸었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뭐 말씀드린 대로 노이즈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고 어쨌든 네. 좀 시간의 문제이지 뭐 우리가 이제 수주를 가져올 가능성은 높다. 하지만 좀 세부적인 것들은 좀 봐야 되는데 여기서 큰 돈을 벌기보다는 약간의 쇼케이스일 가능성이 높다. 뭐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러네요. 두 분의 공통된 의견, 뭐 저 또한 마찬가지지만 내용을 쭉 보니까 아주 완전히 뭐 판을 뒤엎어서 판 깨고 뭐 이런 형태는 전혀 아니다라는 네. 거고 프랑스의 뭐 입장도 뭐 그들은 항상 그렇겠죠. 뭐 혹자 그러던데 누군가 뭐 프랑스 바게트 빵 좀 사주고 그렇게 뭐 같이 먹고 삽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다고 하던데.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는 근데 이제 사실 그 총리가 굉장히 좀 공을 들였던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체코까지 3번이나 방문하면서 특히나 이제 우리가 남이가 이러고 근접해 있고 네, 하니까 그러니까 뭐. 유럽 내에 있기 때문에 또 유럽 내 걸 써야 된다. 어떤 유럽 공동체도 강조했고 네. 또 우리는 어떻게 보면 거의 다 되고 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번 방문했던 건데 네. 체코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총리가 3번이나 방문하면서 굉장히 공을 들였던 거라서 우리는 좀 아. 저기가 센터 사실, 예. 중앙이 없으니까 좀 그런 게.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거 좀 되게 놀라웠던 거죠. 근데 이제 어쨌든 좀 싼 값에 했다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의심을 하는 부분이 네. 뭐 남는 것도 없는 거 아니냐, 뭐 하면 할수록 손해 아니냐, 뭐 이런 건데 실제 이제 과거에 그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중동 쪽에서 수주하고 공사했던 걸 비교해 보면은 네. 실제로 이제 뭐 손해보고 하는 거는 아닌 걸로 좀 파악이 되고 뭐 있고요. 맨날 얘기하는 두코바니 네. 원인가. 그러니까 두꺼번이 원전 같은 경우도 그때와 비교했을 때 그때보다 물가도 많이 올랐습니다만은 충분히 더 높은 가격에 하고 있어서 손해 보는 건 아닌데 근데 프랑스하고 가격이 좀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다 보니까는 그래서 의심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은 실제 이제 지금 그 두산 다스코라고 해서 네. 지금 그 체코 안에 들어있는 그 터빈을 만드는 기업이 또 두산에 자회사가 있거든요. 그런 부분을 쓰게 된다면은 어찌 보면 또 가격 경리도 있는 것이고 네. 또 체코 같은 경우도 이제 어떤 그 현지 노동력이라든가 현지 공장을 써야 되는 건데 이미 두산은 지금 체코 현지에다 공장까지 마련해놨고 그 가스터빈 회사를 인수하면서 준비까지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그 유럽 진출의 교두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. 그런 관점에 있어서 계속 노이즈가 상당히 많고 또 이번 같은 경우는 정말 이 공군 1호기까지 동원해서 네. 가고 있던 찰나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은 참 어이가 없다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 네. 그게 뭐 체코 정부에서도 법원에서 그렇게 할 줄 몰랐다라고 하고 있어서 네. 지금 그 여러 전문가들한테 좀 물어보니까는 그 빠르면은 이제 체코 그렇죠. 이게 정부가 얼마나 물고 늘어져서 시간으로 늘어지는 거냐에 그러니까 길면은 뭐 1년도 걸릴 수 있는 건데 근데 지금 만약에 어떤 체코의 에너지 계획과 지금 굉장히 큰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체코 정부가 좀 압박을 해서 뭐 빠르면 2, 3주 안에도 또 다시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금 공정거래위원회 건 것도 몇 개는 안 걸렸거든요. 네. 그런 관점에서 약간의 시간은 걸릴 수 있는데 큰 흐름의 변화가 없을 것 같고 가장 중요한 건 체코 원전은 일부에 불과한 것이고 네. 우리가 어떤 미국이라든가 또 국내에서 지금 대선 시즌 들어가면서 이제 우리의 에너지 믹스에도 원전이 들어가거든요. 민주당의 계획까지 본다면 그렇죠. 그런 관점에 있어서 원전 쪽은 올라갈 내용이 뭐 너무나 많다.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요. 이게 뭐 어떤 당리당략이나 예전에 그 뭐 진영 간의 그 논리로 막 얘기했던 거는 전혀 차원이 달라진 네. 부분이 있잖아요. 에너지 정책이라는 것은 뭐 우리한테도 절실한 거고 또 원자력 발전이 갖는 그 또 최근의 의미도 큰 것 같아요. 또 SMR이라고 하는 이 부분도 진일보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. 그게 또 군수 쪽으로도 우리가 얘기했었던 부분이고 네. 뭐 대외적으로 우리가 막 뭐 핵 추진 뭐 이런 거를 막 할 거야라고는 안 하잖아요, 사실. 그죠? 그렇죠. 대놓고는 우리 조용히 그냥
그렇죠. 네. 전략 무기는 조용조용히. 조용조용히. 예, 조용조용히. 자, 체코가 필요한 걸 뭘 좀 주면 될 텐데 뭘 그쪽은 또 뭐 이 약간 부국이잖아요. 거기도 돈도 있고 또 뭐 예술을 중시하고 그렇게 그러면 부국은 아니죠. 아닌가? 그렇게 부국은 아닌데 뭐 지금 이제 참고해보시면. 프랑스가 좀 이렇게 목리를 부리는 이유는 이제 뭐 하는 족족이 이제 대한민국이 가로막은 것들이 있어요. 프랑스와 체코가 우리한테 좀 법률 방탄소년단 이런 거 보면 일단 뭐 르클레르 전차도 네. 지금 K2 전차가 동유럽을 휩쓸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잠수함 사업도 이제 한국 잠수함 사업들이 좀 들어가고 있는 이제 뭐 그런 오늘 아침 상황이에요. 캐나다 잠수함 수주 네, 얘기가 그런 또 부분도 있던데. 있고 그리고 우리한테 이제 기술 이전을 대충 해줘서 얘네들이 하겠어라고 했었던 이제 그 떼제베 고속 기차도 지금 대부분 우리나라가 이제 수주를 다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현대로템 뭐 이런 네, 데. 하는 족족이 지금 대한민국이 좀 가로막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. 약간 짜증이 날 수도 있기는 있어요. 뭐 지들이나 잘 아이고 자기들이나 네. 잘하면 될 거. 뭐 이제 뭐 역시 이제 유럽 지역이기도 하고 뭐 우리는 지금 막 안에서 우당탕탕 거리고 있음에도 이 정도 잘하는데. 그렇죠. 그래서 뭐 물론 이제 세부 조건상 이제 뭐 프랑스의 조건도 좀 뭐 나중에는 좀 들여봐야 되겠습니다만 네. 뭐 근데 뭐 저는 충분히 경쟁해 볼 여지는 이제 우리나라 기술이 뭐 충분히 있다. 그리고 우리 또 미국과의 이제 기술 협약도 좀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중동 또 유럽 쪽, 동유럽 쪽 여기에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. 그런 면에서 원전은 어떤 이제 속도감보다는 방향성 면에서는 큰 걱정할 것은 없다. 이런 좀 결론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네. 일단 뭐 우리의 자긍심은 지금 막 억눌려 있지만 어느 순간 이 뭐 속된 말이지만 포텐셜이 막 터지는 날 한번 두고 보자. 우리가 지금 열심히 칼 갈고 있잖아요, 그죠? 네, 사실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네. 앞서 말씀하신 그 소형 모듈 원전 이것도 지금 아직까지 상용화 된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발 이제 연구 단계. 설계에서 개발해서 네. 지금 SMR 누가 먼저 하냐 문제인 것 같거든요.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의 오클로라든가 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도 뭐 빠르면 28년, 29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중국이 또 27년에 상용화시킨다 그래서 네. 지금 엊그제 이제 어제 발표한 걸 보게 되면은 백악관에 준비하고 있는 게 트럼프의 목표가 이제 이 차세대 원전, 이 차세대 원전은 이제 SMR을 말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그 임기 내에 가장 먼저 상용화시키기를 원한다라고 나와 있어요. 네. 그러면 결국 지금까지는 그 트럼프 이제 그 정부가 시작이 되면서 원전에 대해서 기대는 했습니다만은 어떤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 게 없던 건데 조만간 그런 구체적인 정책이 나온다고 하고 특히나 이 에너지부 장관에 임명되신 분도 지금 그 SMR 기업인 오클로에서 이제 이사로 재직하던 분이라서 원전이라든가 아니면 그 소형 모듈 원전에 있어서 어떤 좀 강력한 그런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지금 소형 모듈 원전을 이미 원전 용기를 지금 생산하고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. 그러니까 네. 두산 에너빌리티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설계 기술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시공사의 능력을 갖고 있는 거라서 지금 두산 에너 쪽에서는 이제 세계 최초의 원전 파운드리라는 말을 좀 쓰고 있습니다. 네. 그런 관점에 있어서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이 설계하고 우리가 또 시공해주는 그런 쪽으로 지금 이 한미 원전이 협력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이미 준비를 다 하고 있고,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그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체코 원전보다도 훨씬 큰 재료가 될 수 있는 게 이 트럼프 정부의 원전 정책이기 때문에 그 행정명령을 뭐 준비가 하고 있다니 제 생각은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. 한 달 안에 걸릴 것 같은데 네. 그럼 지금부터 우리 원전 기다려야 될 건 뭐냐면은 체코 원전이 다시 계획 그 본계약하냐 그게 먼저 나올지 아니면은 트럼프 원전 계획이 먼저 나올지 그 정도만 좀 기다리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노이즈가 있을 때 또 빠진다고 하면은 오히려 좀 매수 기회를 보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그래요. 뭐 부화내동하지 마시고 사실 본질을 잘 뚝심 있게 믿어보는 거 이게 어찌 보면 다 기초과학에 근거한 거 아니겠어요? 이 한민족이 열을 잘 다룬다는 거는 뭐 손재주도 좋지만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거잖아요. 열을 다루는 게 뭐 도자기 우리 도공들 막 일본으로 막 예전에 막 납치돼 가고 막 이랬잖아요. 그러니까 도자기가 또 뭐야? 세라믹이 반도체란 말이죠. 그죠? 반도체 기술이 우리가 잘하고 거기까지 가나요? 그럼요, 당연하지. 열을 다루는 기술인데 핵의 이 원전이라는 게 결국엔 핵 분열이잖아요. 네. 핵이 한꺼번에 확 분열하면 핵 폭탄이 되는 거고 그렇죠. 천천히 분열하는 건 이제 원전으로 이제 발전되는 건데 자 그래서 네. 기초과학을 좀 그러니까 이제 해봐야죠. 기초과학을 그런 것들을 열을 굉장히 싸게 잘 한다라는 거죠.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한 2조 들어갈 예산이 맞아. 필요한데
그 모르겠어요. 엔지니어들을 어떻게 막 뭐 갈아 넣는지 몰라도 한 2천억이면은 한국은 좀 만들어내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 5월 10일에 트럼프가 뭐 깜짝 놀랄 만한 뭐 무역 얘기는 아닌데 뭔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저는 어쨌든 에너지 쪽일 것 같아요. 특히나 이제 원전이나 뭐 이런 쪽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. 물론 이제 전쟁 쪽, 뭐 종전 뭐 이런 쪽에 예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좀 에너지 쪽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SMR 쪽은 어쨌든 이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모든 것을 다 잡고 있는 거죠. 지금 3개 네. 회사, 그러니까 뉴스케일 파워, 테라파워, 엑스에너지 3개의 회사인데 다 이제 생산 공정에 대한 그런 계약을 또 가지고 있다 보니까 역시 뭐 두산 에너빌리티가 뭐 처음이자 끝에 그런 좀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 초에 그 얘기를 했었죠. SMR을 뭐 에너지 원으로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센터를 가져가는데 3개에서 4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죠? 지브리로 막 바꾸는 거 있잖아요. 그래픽 쪽으로의 어떤 전환하고 그 전력 소모가 너무 크다. 이렇게 가면은 6개에서 8개가 필요할 수 있다. 이렇게 좀 내러티브가 지금 계속 쌓여가고 있거든요. 그럼 이제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를 했었던 600억 달러 정도의 어떤 수치적인 부분이 점점 이제 커져갈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만들어지는 거고. 얼마 전에 또 스페인의 정전 사태 그렇죠. 같은 그것도 것도.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. 이게 어떤 에너지 전력에 있어서 전략에 있어서 블랙아웃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네. 어떤 정부의 실책이거든요. 그런 것들을 좀 감안을 했을 경우에는 미국도 이 원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시각으로 뭐 제가 볼 때 원전뿐만 아니라 뭐 신재생도 갖고 과거에 했었던 화석 에너지도 그렇고 지금 다 돌려야 될 판이기 때문에 네. 이게 원전을 배제할 수는 없다. 오히려 SMR 쪽은 좀 장려하는 그리고 민간이 이렇게 투자를 하면은 부지는 나라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. 그런 면에 있어서의 정책도 굉장히 빨리 나올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할 수 있어서 원전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만 뭐 이런 노이즈는 있겠습니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큰 의심하지 걱정을 마라. 할 필요는 없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좋습니다. 저는 그리고 트럼프가 이제 지금 말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걸 발표하겠다. 이게 정말 에너지라면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대박이 날 것 같은데. 정말 영화는 아니겠죠. 네, 영화 그러니까 관습 뭐 100%. 저는 사실 휴전을 좀 생각했거든요. 왜냐면 휴전.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휴전이라든가. 휴전. 왜냐면 무역 관련된 건 아니라고 했으니까. 네. 전 그쪽으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근데 그냥 뭐 휴전이든 만약에 에너지 쪽으로 간다면은 지금 미국의 원전 관련주들도 상당히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정말 지금까지 에너지 계획에 있어서 신재생 같은 경우는 거의 죽여놓은 수준이었고 원전 같은 경우는 기대만 했지 안 나온 수준이었는데 정말 에너지 믹스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좀 세게 발표한다면은 우리 쪽에서도 사실 이 에너지 관련 기업들 상당히 싼 부분이 있고 네. 미국 같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게 에너지 쪽이라면 굉장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제가 볼 땐 지금 많이 싸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 좀 많이 좀 사놔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네. 싼 기업 얘기하니까 한전이 한국전력이 또 언뜻 생각나는데 물론 네. 거기는 이제 전력 파는 뭐 저기 회사지만 한수원을 또 가지고 있고. 네. 네. 자, 이 원전하고 또 연결되는 건 방산이라고도 얘기해야 되겠죠. 사실 아까 열을 다루는 얘기했지만 이 원전의 또 그 원료는 우라늄이잖아요. 보통 네. 대부분 그게 이제 핵무기화되는 게 농축 우라늄이고 그 핵실험을 하는 나라는 또 위쪽 북한이 지금 항상 늘 대기하고 있고 네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뭐 숯 같은 거죠. 참숯. 예, 참숯을 부질러 가지고 농축한 다음에 서서히 때우면 고기 구울 때 쓰는 거. 네. 비유가 맞을 거예요. 자, 하여튼 우리는 온통 숯가마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는데 자, 방산을 그래서 우리도 잘하잖아요. 그러니까 방산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되게 안 알아주던 나라였는데 네. 지금은 이제 상당히 많이 알아주고 있는 거고.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제 수주를 좀 따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프랑스가 이제 좀 제가 볼 때 또 좀 껄끄러운 게 뭐냐면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잠수함 수주하기 위해서 이제 이 제안서 넣었다고 하잖아요. 그게 규모가 33조 원인데 캐나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방산 쪽도 미국과 유럽에 거의 의존하고 있던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쪽에서 알아주지도 않던 이 한국이 이제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쪽에 지금 또 가능성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MRO 사업을 이제 따내고 있는데, 그러니까 이 함정 MRO를 이번에 하나우선이 이제 하나를 완료했고 네. 하나는 진행 중이고, 그러니까는 지금 미국에서 또 7에서 8척을 더 맡기겠다라고 해서 그것도 지금 이제 이 HT 현대중공업이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전투기까지, 그러니까 항공까지도 MRO를 맡기겠다라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최근에 뭐 조선 쪽만 좀 어떤 MRO 쪽에서 많이 봐왔던 거지.
항공 쪽은 좀 눈에 안 띄었거든요. 근데 네. 지금 실제로 그 전투기 엔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가 뭐 미국과 뭐 영국, 러시아 몇개안 돼요. 해가지고 네. 6개밖에 없답니다. 네네. 그중에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함정 MRO가 아니라 이 항공 MRO까지 가게 되면서 그만큼 또 이제 어떤 그 K 방사이 뜨고 있는 거고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아마 유럽에서도 이제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생각하고 있던 건데 지금 이 한국에서 또 들어가니까는 네. 이것도 아마 유럽 쪽에서 긴장되지 않을까. 음. 특히나 유럽산에 비해서 우리가 대부분 어떤 그 납기 일이라든가 가격 면에서 훨씬 경쟁력을 좀 그 갖고 있는 우리 부분이 뭐든지 있고 잘한다니까. 네. 네.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좀 안 되다 보니까는 네. 그런 쪽에서도 아마 또 좀 경계를 많이 하고 있지 않을까. 네. 근데 어쨌든 우리가 사실 그동안은 계속 좀 밀려왔던 그런 부분인데 성과가 좀 나오고 있어서 지금 캐나다 잠수함 같은 경우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뭐 그런 상황으로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뭐 준비한 기업은 어느 쪽? 저는 이제 방산 쪽? 에너지 쪽 준비했는데 에너지 쪽? 아마 들으면 다 아실만한 기업이라서 그렇죠. 예. 사실 방산 에너지는 뭐 이게 접점이 있어가지고 민감하게. 그렇죠? 그러니까 정말 그 다 알만한 기업인데 음. 이런 게 어떤 분들은 좀 기피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. 네. 왜냐면 그와 관련된 소형주를 매수해서 더 많이 수익 날라가는 부분이 네. 있는데 우리 이럴 때는 그 종목만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 관련해서 제가 또 종목 하나 잠시 뒤에 말씀을 좀 그래요. 드려보겠습니다. 예. 우리는 다 잘한다니까. 네. 정말 그 내공이 있어가지고 네. 정치만 똑바로 되면 아주 뭐 최고의 국가죠 사실. 네. 자, 종목 준비해 주시죠. 알겠습니다. 지어주시고. 자, 그다음에 이제 내일 다시 뵙도록 할게요. 고맙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자, 방산의 또 일가격이 맨날 방산이니까 네. 조만간 군대 입대하겠어요. 또요. 뭐 또 가지 말는 법은 없잖아요. 요즘 병장들 월급이 100 몇십만 원 한다. 뭐 그렇다 그러더라고요. 깜짝 놀랐어요. 네네. 뭐 네. 예전에 그 부사관급 이상으로 그러니까.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. 저는 3만 얼마 받고 나왔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건 그렇다 네. 치고 방산의 또 키포인트가 뭐가 있을까요? 지금 이제 수주가 약간 이제 좀 느슨해진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. 근데 네. 지금 이제 유럽 쪽의 어떤 주가들, 유럽 쪽에 있는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확 떠가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방산업체들의 밸류에이션이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는 거 이런 부분이 최근에 약간 좀 수주 공백기에 있어서의 방산업체들의 어떤 모멘텀, 어떤 이제 주가를 이끌어가는 견인차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마 2분기는 좀 이렇게 유야무야 넘어갈 가능성이 좀 높은데 지금 뭐 나온다는 것들은 많은데 아직 이렇게 딱 도장이 나오는 것들은 없어요. 그래서 가장 네. 지금 앞에 나와 있는 것 가장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 한국항공우주 FA50의 이집트 쪽 100대, 네. 말레이시아 뭐 이렇게 또 기타 국가들 합쳐서 한 20에서 30대 뭐 이 정도 한 100, 총 합쳐서 한 130대 정도의 가능성이 좀 가장 좀 올라와 있고 뭐 이제 LIG 넥슨과 한화 시스템은 이제 지수 편입에 대한 이제 그런 이슈 때문에 좀 움직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있는 이제 이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한국항공우주는 제가 볼 때는 올 하반기에 이제 국산 공대공 무기가 완성이 되거든요. 네. 그렇게 되면 이제 더 이상 미국 눈치 안 보고 또 뭐 독일이나 여타 이제 그런 공대공 미사일을 제공한 국가들의 허락받지 않고도 우리가 단독으로 어떤 이제 이 전투기에 이제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여지가 열린다면 아마 그때부터는 한국항공우주도 숨어있던 밸류에이션이 좀 폭발하는 이제 그런 구간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뭐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방산 한 종목 딱 꼽아라 그러면 지금도 하이를 꼽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진짜 좋은 기업인데 저는 네. 항상 그래요. 좋은 기업들이 너무 많아. 방산도 그렇고 뭐 다른데 이 오너 리스크들만 조금 없다면은 정말 입에 막 침 튀기면서 막 얘기하고 싶은 거 많잖아요, 그렇죠? 네. 거기까지. 네. 더 얘기하면은 또 뭐 항의 들어오고 막 이래서. 네. 자, 내일 또 나오시면. 네, 그렇죠. 네.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할게요. IBK 투자증권 분당센터 정경민 팀장과 함께 오후장 디펜스 방산 쪽 얘기 좀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